최근 일반 카테고리 초청 점수가 거의 500점 전후인데 반해서 추가된 카테고리 초청 점수는 훨씬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CRS 점수를 조금 더 올리려는 노력보다 불어 점수나 해당 카테고리 경력 6개월을 쌓는 전략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계획하면 대부분 KTX를 선호하시죠? 물론 무궁화호를 타고 바깥 풍경을 음미하면서 좀 더 여유롭게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도 KTX급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 수속이 2년 정도 걸리는데 반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특별히 캐나다 정부가 수속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6개월 내로 수속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나는 빠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프로그램 이름이라기보다 수속 시스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상의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는 시스템 풀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 점수는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발표되는데요. 풀 안에서 상대평가로 초청을 할 때마다 커트라인 점수가 발표되고 그 점수 이상의 고득점자가 초청장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고득점자가 아니라면 풀에 등록이 되더라도 초청을 받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초청 점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청 점수가 상당히 심한 차이가 있죠. FSTP의 프로그램의 초청 점수는 다른 카테고리보다 훨씬 낮은 점수로 초청이 되는 경향이 있고 CEC 프로그램의 경우는 코비드 시기에는 75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낮은 초청 점수로 그냥 영주권을 나누어 주다시피 한 적도 있죠. 하지만 점수가 높을 때는 557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초청 카테고리에 따라 점수가 요동을 치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득점자가 아니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초청 트렌드를 잘 읽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5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 새로운 6개의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6월 28일 처음으로 추청을 시작한 카테고리 기반 추첨. 어떤 카테고리가 추가되었고 카테고리 추가가 내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틀은 이민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의 경우 초청 방식과 추첨 빈도 같은 부분은 이민부 장관과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즉, 캐나다 경제의 니즈에 따라서 이민부 장관이 초청될 사람의 수와 점수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특정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자주 초청을 하는 프로그램은 CEC였고 팬데믹 시기에는 특히 주정부 승인자 대상의 프로그램 초청을 가장 많이 해왔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FS 프로그램에는 CRS 고득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고 트레이드 직군 대상의 프로그램인 FSTP의 경우 점수가 확실히 낮은 경향이 뚜렷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이 프로그램들에 더해서 6개의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새롭게 추가된 추첨 라운드가 카테고리별 추첨입니다. 기존의 추첨 방식이 그냥 점수만 충족시키면 뽑히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별 초청 방식은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원자들을 별도로 선별해서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2023년에 선정된 카테고리는 프랑스어 능력, 의료계통,
과학기술, 공학 및 수학 관련 직군, 기능 직군, 운송업, 농업 및 농식품 산업 종사자,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불어 카테고리는 정해진 레벨 이상의 불어 어학 성적이 있는 경우고, 직종별 카테고리는 해당 산업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최근 일반 카테고리 초청 점수가 거의 500점 전후인데 반해서 추가된 카테고리 초청 점수는 훨씬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CRS 점수를 조금 더 올리려는 노력보다 불어 점수나 해당 카테고리 경력 6개월을 쌓는 전략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 직업도 해당될 것 같은데? 라고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될 것 같지만 해당되지 않거나 아닌 것 같은데 해당되는 직업군들도 있으니 IRCC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카테고리 기반 추첨이 저에게는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BCPMP 테크 프로그램이나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 여러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형태로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 이민의 뚜렷한 트렌드는 이번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새롭게 등장한 카테고리에 있는 직종들, 그러니까 의료 직종, 테크 직종, 필수 산업군 등을 더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뚜렷이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반 초청이 추첨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지만, 쿼터가 증가했고 카테고리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꾸준히 추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도 해마다 쿼터가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지난 3월 한 달 동안 7,000명씩 3번에 걸쳐 21,000명이라는 역대급으로 많은 초청장을 날린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보다 정기적이고 계획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고 있는 만큼 더 빨리 더 많은 후보자들이 영주권을 신속히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